오늘은 실전 구문 독해 1형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5번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6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1형식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리고 뒤에 이제 수식어구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는 이제 수식어구라는 표현보다는 들리는 순서대로 그냥 쭉쭉 밀고 간다는 의미에서 자, 이렇게 진행 방향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전치사나 또는 부사 또는 부사구 이런 형태가 1형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했던 실전에서 정말로 활용도가 높고 많이 등장하는 there is there라 구문 그리고 또 there 다음에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 복습을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4번은 pay라는 개별 동사 그리고 5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동사도 나와 있고 뒤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그 전치사의 그림에 맞춰가지고 이 동사의 뉘앙스만 느끼면서 주어를 갖다 그대로 넘기는 첫 번째 연습도 해봤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의 문장이지만 실전에서 전치사나 부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문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명언입니다. 명언.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메가드 장군 있잖아요. 그 메가드 장군이 이제 퇴역을 그분이 은퇴를 할 때 미국 국회에서 했던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게. 자, 볼까요? 자, Old soldiers never die.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They just fade away.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은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느꼈던 건데 이제 계속 이제 문법 시간이 됐건 구문 시간이 됐건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위험한 게 영어하고 우리 한국어를 영어 단어 하나에 한국어 단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거.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겠죠. 뭐라 그럴까, 다이는 뭐 죽다. 물론 맞습니다. 다이는 죽다. 이거는 1대1인 매칭이 이제 가능한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구조 원리를 깨우칠 때까지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을 했었죠. 영어는 그림, 이미지 언어라는 거. 그죠? 제가, 이건 이제 여담인데, 학원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학원에 이제 처음에 오는 고등학생들, 또는 뭐 중학교 이제 고학년 학생들, 이 단어의 뜻을 물어봅니다. 뭐 단어라 하기도 좀 그렇고, 전치사 또는 부사, on의 뜻을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뜻이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6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설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도 조금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뭐 위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럼 on의 반대말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뭐 아래 한국말로 뭐뭐 아래 그럼 아래에 해당하는 건 뭔데 그러면 언더라고 말합니다. 언더 그리고 나서 자신 없어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on의 반대말은 언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화장실 가면 on, 언더 이렇게 써져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on, off라고 말을 합니다. 그 off는 뭔데? 그러면 뭐 끄다, 내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론 정확한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1대1 매칭의 큰 폐해점이거든요. 1대1 매칭의 큰 폐해점. 영어는 그림의 언어인데 우리 한국어는 어마어마한 어휘 숫자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언어인데 영어라는 언어는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조금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만족들의 언어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앵글로족과 섹슨족들이 그 사람들이 바이킹의 후손들이거든요. 바이킹의 해적들이잖아요.
그 뭐 노략질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그렇게 고급 언어일 리가 없잖아요. 단순한 언어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언어 구조를 무시한 채 언어의 특성을 무시한 채 1대1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조금 뭐랄까 문제점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오는 접촉의 그림을 갖습니다.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There is a pen on the table. 해석하시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A pen on the table. 그렇잖아요. 그런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우리말로 옮기시지 말고. 그럼 on의 반대는 off잖아요. 그럼 off가 갖고 있는 그림은 분리입니다. 뭔가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조금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 off.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away. 어쨌든 떨어져 있으면 apart.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전치사 내지는 부사가. 아시겠죠? 이 문장이 좀 가려졌는데 여기를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fade라는 동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away라는 부사도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전치사하고 부사를 막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away 다음에 아무런 명사가 없으면 생긴 건 전치사처럼 생겼는데 이때는 그냥 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뭐 방향성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치사나 부사가 구분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그림이잖아요. away는 뭔가 좀 떨어져 나가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나가요. 여기 보세요. 자,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자, 동사의 의미를 애매모호해. 근데 전치사나 부사가 갖고 있는 그림은 알겠어. 그러면 주어에서 이쪽으로 바로 한번 넘겨보세요. 동사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놔두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 형식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they가 away 한대요. they가 away. 그들은 이제 노병이 되겠죠. 노병들이 결코 죽지 않고 그들은 다만 뉘앙스를 살려서 just에 그들은 다만 away 할 뿐이다. 이렇게. 뭔가 조금 멀리 이렇게 멀리 뭐 하는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멀리 이렇게 뭔가 떠나간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동사로서 같이 fade away를 갖다가 인식을 하시면 된다 그래요. 물론 fade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이 형식에서는 이런 전치사나 부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전치사하고 부사를 갖다가 조금 강조를 할 겁니다. 이 형식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오형식에서도 이런 오형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니언식의 오형식에서는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그 밖의 문형에서도 또 이게 또 강조가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고 여기 이제 about라는 전치사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about는 여기 3번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about부터 먼저 볼게요. 3번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자, there are about 저번 시간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숫자 앞에 나오는 about는 약 뭐 이런 뜻을 갖는 부사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충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bout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뭐에 관하여 틀린 거 아닌데요.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숫자 앞에 있는 about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약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여기 밑에 예문이 4개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조금 이제 수업 시간 때문에 일단 이 4개만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갖다 잠깐 시간을 주실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다 하셨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번 문장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뜻이니까. 그죠? I was thinking about.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에서 끊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떤 책 한 권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 책이 고대 그리스의 한 책. 맞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근데 자, 2번, 3번을 보세요. 2번, 3번은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어떤 논조로서 이렇게 조금 비슷한 글인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some little fish swam about in the pond.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어는 some little fish. 문장이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
수험이라는 동사 알겠어. 수임의 과거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bout는 뭐뭐에 관해서인데 뒤에 명사도 없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 the pond, 연못 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네. 이게 없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근데 갑자기 about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넘기시지 말고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장이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또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밑에도 보세요. 자, the embarrassed boy, 그러한 당혹스러워하는 한 소년이 fumble, 뭔가 더듬었습니다. 자, 뜻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근데 이 about는 뭐냐? 뒤에 명사도 없고 도대체. 이거 좀 2번과 3번이 지금 의미하는 게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이 about는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대충 그 부근. 어떤 한 점의 개념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나 부사 at을 씁니다. at. 자, 한 점을 기점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개념이 등장하면 뭐 주변에 할 때는 round라는 형용사에다가 앞에 a를 붙여서 around, 뭐 주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한 점을 기점으로 대충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 이게 about가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굳이 뭐라고 번역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언저리, 어디 부근, 뭐 이 정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2번하고 3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생긴 거는 전치사처럼 생겼는데 뒤에 명사가 없으면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몇 마리의 어떤 작은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 어디 주변? in the pond. 그 연못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물고기들이 수영을 할 때 규칙성 있게 이렇게 쭉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그걸 갖다 about로 표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당혹스러워하는 한 소년이 뭔가를 찾으려고 fumble, 더듬다의 뜻이에요.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주변이 잘 안 보이니까 더듬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fumble이라는 동사의 뜻을 모른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소년이 어둠 속에서 뭔가 거기를 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그림이라도 이것도 단서가 되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면 그래도 fumble이라는 동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비슷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 방법을,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장도. 수험이라는 동사 자리에 어떤 다른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사가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어떤 몇 마리의 물고기들이 그 연못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4번입니다. 4번은 be about to 부정사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e about to 부정사라 그래서 수거처럼 외우시잖아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제가 이제 글씨 쓰는 속도에 이렇게 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축축 처지는 것 같은데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이제 수거처럼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서 about도 부사입니다. 왜? 얘가 좀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나 ing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to 부정사가 나왔거든요. 그쵸? 영어에서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의미만 조금 부연 설명할 뿐이니까. 부정부사가 아닌 이상은.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be to 부정사입니다. 자, 주어가 있을 거고, 이 be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이제 보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빠르게 할게요. 이거는 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명사적인 용법. 그쵸? 뭐 나의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만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요. be2 구문의 형용사적인 용법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외웠었어요. 예의, 예, 의, 가, 조, 운 이런 식으로 외웠던 세대입니다. 예정, 의무, 가능, 조건, 운명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하게 될 미래성입니다. 미래성.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여기 about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부사로서.
그러니까 be 투부정사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인데 거기 즈음에 있는 거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즈음에 about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about는 뭐뭐에 관해서 이것도 좋지만 자 정확히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대충 그 부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문장을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해되잖아요. 숫자 앞에 있는 about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대충 그 부분이니까 약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예, 이제 7번도 봅시다. 7번도 자, she was waiting.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어. near이란 전치사 내지는 뒤에 near the gate 여기서 이제 전치사로 쓰였겠죠. 어떤 문 근처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away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떨어져 있는 부사의 그립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10피트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하려는 부분 중에서 8번하고 9번, 특히 9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연결도 되기도 해서 8번 보세요. 자,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할수록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찾기입니다. 근데 원칙대로 가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입니다. personation.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까지 끊습니다. miss까지. 자, 그리고 be due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due to가 전치사구로서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는 전치사 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속적인 fascination, 매력은 뭐뭐대 이것의 매력은 플러스입니다. 매력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글을 읽으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철저하게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매력은 뭐 때문이다? 그것의 시도 때문이다. 전치사니까 attempt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이. 뒤에 부연 설명으로서 조동사가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동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일단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명사 수식 6가지에서 2번 수식부터 해볼게요. 시도는 시도인데 어떤 시도? to imagine, 상상하려는. 투부정사가 됐건 ing가 됐건 그리고 타동사가 됐건 뒤에 명사가 보입니다. individual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타동사고 얘는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한 개인을 상상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 매력이 이 책의 어떤 이야기의 어떤 매력은 끝. 타동사니까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니까 뒤에 타동사의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independent of society 이거는 지금 independent가 형용사잖아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구문 독해에서 명사 수식 6가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6가지는 무조건 먼저 암기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라고. 명사 수식 3번에 ing, pp 형용사 구입니다. 형용사 구는 다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형용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형용사 구입니다. 아, 사회로부터 뭔가 독립한, 사회로부터 조금 뭔가 의존하지 않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디펜드의 반대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어떤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신화의 그 이야기의 지속적인 매력은 자, 어떤 시도 때문인데, 자, 그것은 어떤, 뭡니까? 어떤 개인을, 어떤 한 개인을 상상하려는 시도 때문에. 근데 그 개인은 어떤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사회로부터 뭔가 조금 의존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상상하려는 그 시도 때문에 이 책의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9번. 자, 이게 일형식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문형에 익숙해지시면 이게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다 이런 거 따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는 찾으셔야 돼.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입니다. leisure. 그리고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직 주어 부분이 안 끝났습니다.
명사 다음에 and가 나왔으니까 the re 이게 S1 이게 S2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증가되어진 여가 시간과 뭔가 부족합니다. 렉이니까. 뭐의 부족? 전치사니까 역시 명사까지. 아울렛의 부족, 어떤 배출구의 부족, 뭘 향한 배출구, 전치사 for는 순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목적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for에 걸리는 명사도 여기 보면 잘 못 찾겠으면 새로운 전치사 앞에서 끊으시면 된다. 이렇게. 아직 동사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동사를 찾으면서 이렇게 쭉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니까 좀 천천히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빠르게 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폭력적인 본능에 대한 출구입니다. 출구. 폭력적인 본능을 위한 출구야. 뭔가 막 본능이 막 파괴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갖다 배출해야 되는데 그 출구가 없어. 여가 시간은 많아. 시간은 널널해. 이게 어디에서? In urban life. 여기까지.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인 것 같아. 뒤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make가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전치사 4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게 PP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분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장 이해하실 때 구조 찾을 때 일단 이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없는 걸로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문장이거든. 이 관계대명사 안에서 동사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다고 봤을 때 동사가 될 만한 게 없어요. 동사가. 왜 동사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상식이 좀 깨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이게 동사가 될 만한 것은 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그죠? 어떻게 된 거지? make가 자동사로도 쓸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많은 동사들이 자타동사 겸용동사입니다. 여기서는 made밖에 없잖아요, 동사. 그리고 나서 뒤에 전치사 for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굳이 문형을 따지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for는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어디로라는 방향성이지만 전치사 for는 목적을 갖는 방향성, 목적. 조금 뭐뭇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뭇 때문에 이렇게. 용도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 폴리아 쪽으로. 자, 여기 잠깐 다 지워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어, 리저, 그리고 렉. 이게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이쪽을 향해서.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자동사인데, make가 좀 자동사로 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때, 이 문장의 주어를 전치사에다 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이게 위에 보면 시간은 널널해. 그런데 그 폭력적인 본능을 갖다가 배출할 곳이 없어. 현대 도시 생활에서. 이거는 뭔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뭘로? on type이야. 어떤 aim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형태의 폭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전치사 나왔어. among adolescent 어떤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나쁜 거야. 그죠? 마이너스라고. 왜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묻지마 폭행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기 좀 목적이 없는 형태의 어떤 바이올런스로, 폭력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포 이하 쪽으로. 그런데, 자, 여기 뒤에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면 수식할 단어를 찾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제 문장이 길어질 때요. 관계대명사 앞에 문장이 미리 결론적으로 조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 독해 수업의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걸로 할게요. 앞에 문장이 긍정문이야. 긍정문.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수식도 한번 해보세요. 선행사 안 찾습니다. 저는 선행사 안 찾고 그리고 쭉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주격이다. 뒤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가 주격으로 쓰였다. 여기도 allows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으로 쓰여져. 그리고 그것은 주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격이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앞문장 전체를 한번 받는 마치 계속적인 용법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서설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또 제가 좀 하다 보면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할 때 여기 보시면요 관계대명사가 who가 아니라 which예요. 근데 여기 adolescent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선행사가 adolescent도 아니야. 그럼 막 고민하겠죠. 이제 선행사는 이게 violence가 될 건데 뭐 aimless time of violence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찾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잖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arouse 불러일으켰어. 뭘? emotional sympathy를 갖다가 불러일으켰어. 어떤 감정상의 어떤 동정 내지는 공감, sympathy 동정 또는 반드시 뭐 동정으로만 하시지 말고 공감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퍼시가 들어가면 feel의 뜻이거든요. syn 하나 또는 비슷한 거 비슷한 감정이니까 어떤 공감 이런 뜻도 나올 수 있다고요. 감정상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대요. 누구 사이에서? among intellectuals 사이에서. 이게 전치사니까 얘가 intellectual이 명사를 썼거든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게 이런 내용이잖아. 10대들이 뭔가 좀 묻지마 폭행 같은 걸 하고 있어. 근데 걔네들이 어떤 뭐 폭력적인 본능을 배출할 것이 없어.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 앞에까지 요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밀고 가시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9번 문장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른 거예요. 하나는 일형식 문장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는 그러니까 문형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는 아니지만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을 때입니다. 위치가 나오고 뭐 컴마가 있건 없건 컴마가 없을 때도 앞에가 긍정문이면 부정문이면 반드시 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올 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부정문일 때는 무조건 수식을 해야 되는지. 자,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전치사나 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나 부사를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누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 현장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또 실전 문장에서 나올 때 그런 것도 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문장이 몇 개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조금 뭐 연습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전치사.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동사 다음에 to가 나올 때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디로니까 이렇게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뭐 go to 어디로 lead to 뭐뭐로 이끌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일반 원칙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여기 나온 동사를 꼭 알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object to라는 표현입니다. object to. 여기는 object to는 그녀가 to 이하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object to 자체가 역방향의 동사거든요. object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반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반대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to 쪽으로 가지 않는 여기 지금 제가 그 서플리먼트 2에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끄셔도 되고요. 처음 보는 거네 라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또 3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역방향에 해당하고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to가 나올 때는 세트로 같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 from입니다. 하나는 to고 두 번째는 from인데 이 from은 잘 알다시피 뭐뭐로부터니까 원그림은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그렇죠? come from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뭐 originate from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어. stem from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유래하다. 뭐 derive from 어디에서 유래하다, 기원하다. 출발점이 되니까 뭐뭐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얘도 역시 주의해야 될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나올 때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의해야 될 동사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의 동사들은 암기. to 같은 경우는 일단 object to 어디에 반대하다. object는 나중에 다이어에서 다시 따로 독해 시간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abstain from이나 refrain from은
뭐뭇을 삼가다, 뭐뭇을 그만두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아니라 그쪽을 갖다가 그쪽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 이제 그 keep away from i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away가 생략돼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뭐뭐라는 from 이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자, 1번, 2번은 이제 오브젝트니까 보시면 될 거고 2번은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we must refrain from 우리는 뭔가 삼가해야만 한다. 전치사니까 ing, making 타동사니까 목적어,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삼가해야만 한다. rash라는 단어를 모르겠어. 앞뒤의 문맥 조금 유추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 must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rash는 마이너스 쪽에 형용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문맥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오브젝트 2인데요. 그는 반대했어요. 역시 전치사니까 뒤에 having이라는 ing 왔어요. having his photo taken. 여기는 또 pp 고르네. 자, 이제 나중에 오형식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저를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have는 일단 갔다. 또 먹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사역동사. 물론 꼭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만 갖지 않고 전치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의 입장에서 보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는 반대했다. 그의 사진이 찍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해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